떼알 구조가 되어 있고 엉성한 형태로 있게 된다면은 식물 뿌리가 더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토양의 물리성이나 화학성을 바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도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 100ml 짜리 하나에 10의 6승짜리 미생물 있지 않습니까? 말통으로 판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500통 내지 5000통을 썼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균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암꽃의 첫 번째 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무렵에 분플로라를 사용해 주시면은 그 뒤로 피는 꽃들의 소질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수정벌들의 수정 활동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 분플로라를 써주면은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듯이 집 나갔던 벌도 다시 돌아오죠. 어떤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실험은 아니고 루엔스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루엔스 자체가 토양 물리성에 굉장히 이제 좋은 효과를 내주거든요. 그걸 이제 간단한 실험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고? 네, 아쿠도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토양에 이제 물을 넣고 교반을 하면은 토양 입자 크기대로 가라앉게 됩니다. 무거운 이제 자갈이나 모래들 먼저 가라앉고 그 다음에 점토 같은 경우는 서서히 가라앉게 되거든요. 근데 루엔스를 첨가를 하게 되면은 그 반응이 조금 바뀌어요. 지금 이제 가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토양 입자가 큰 순서대로 먼저 침강을 하거든요. 무거운 거가 먼저 내려가겠죠? 네, 무거운 거가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루엔스를 조금만 섞게 되면은 이제 반응이 달라져요. 우리가 예전에 진해지네? 그거는 이제 여기 들어있는 휴믹산 색깔 때문에 색이 진해지는데 희석을 하고 기다릴 경우에 이 경우에는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층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루엔스가 들어가면 이 속에 있는 AOA의 흡착력 때문에 토양 입자들끼리 달라붙게 됩니다. 통상 이제 건강한 토양을 얘기할 때 입단화되어 있는 토양이 좋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루엔스에 들어가 있는 이 유기산들이 토양 입자를 입단화를 바로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건강한 토양이 되고, 예를 들어서 과도한 관수를 하거나 아니면 침수가 됐을 때 토양 내에 있는 점토들은 이탈이 되게 되는데 루엔스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점토가 이탈이 되지가 않아요. 토양 모재에 달라붙어서 떨어져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침수 피해나 과도한 관수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지금 이제 루엔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양 입자들이 공간이 없이 빼곡하게 차여지기 때문에 쌓여있는 높이가 낮죠. 그런데 거의 비슷한 양의 흙을 넣었을 때 루엔스를 처리한 구간 같은 경우는 토양 입자들이 입단화가 돼서 간격이 엉성하기 때문에 더 많아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같은 양의 흙입니다. 호달 구조, 떼알 구조 얘기하는데 이렇게 호달 구조로 형성이 돼 있을 때는 토양 입자 사이에 이제 밀도가 높고 간격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파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흙이 떼알 구조가 돼 있고 엉성한 형태로 있게 된다면은 식물 뿌리가 더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토양의 물리성이나 화학성을 바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도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식물 뿌리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불용성 염들이나 유기물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식물 뿌리가 이것들을 분해하는 효소들을 다 방출을 하려면은 힘들잖아요. 만들어내야 되는 소와 효소의 종류가 많아지거든요. 이럴 경우에 식물이 사용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다가 당을 배출합니다. 당을 배출을 하면은 이 당을 좋아하는 유용 미생물들이 식물 뿌리 근처에 와서 요 당을 먹고 힘을 내서 유기물 찌꺼기나 비료 염들을 쪼개주거든요. 그리고 그 쪼갠 상태에서 미생물이 대사해서 식물한테 유용한 성분으로 배출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쪼개고 미생물이 먹고 남은 이 영양염료들을 식물 뿌리가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물 토양에는
좋은 미생물도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식물을 가해하는 병원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 관여도 하지 않는 이제 미생물들이 있는데, 토양 미생물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통 흙 1g에 1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다 하거든요. 이걸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축구 선수들의 실력이 다 별로예요. 그러면 용병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 팀에는 메시 1명을 넣었어요. 상대방은 11명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메시가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균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균의 생균수를 높여서 투입을 해야 기존의 토양에 있던 이제 토착 미생물들하고 싸워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 식물 뿌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 아쿠도 같은 경우가 캘리포니아 이제 벼 뿌리에서 추출한 유용 미생물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일반 가정에서도 경험해 보셨을 건데,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라고 크리스티안 한센의 기술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에 있는 어떤 제품들보다 보증하는 균수가 많습니다. 10에 10승, 뭐 10에 12승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게 뭐냐면은 공이 12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0에 6승이다 하면은 100만 마리고, 얘는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말이네요. 그 정도 개체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상 이제 이 아쿠도를 사가시는 분들이 야, 이 조그마한 게 얼마나 활성이 좋겠냐 하는데, 얘는 10에 12승이고, 말통으로 파는 일반 이제 미생물제들 같은 경우 10에 6승 내지 8승 정도 되거든요. 걔네들을 뭐랄까 50배 내지 100배, 아니 50배 내지 5,000통을 써야 아쿠도 하나에 들어가 있는 균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100ml짜리 하나에 10에 6승짜리 미생물 있지 않습니까? 말통으로 판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500통 내지 5,000통을 썼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균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병, 굉장히 식물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 땅속에서 일을 잘하는 훌륭한 용병을 데리고 왔는데, 그 균수가 많다 보니까 토양에 처리를 했을 때 토양에 빠르게 그 토착 미생물들하고 싸워서 이제 뿌리 근처에 근권을 형성할 수 있고, 바이오 필름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식물 뿌리와 함께 땅속 깊숙이 내려갈 수가 있죠. 이게 아쿠도의 기술력입니다. 토양 수분 같은 경우가 농가분들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줘야 물이 있는 거고 내가 주지 않으면 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토양 내 수분이나 토양 내 비료 같은 경우는요, 토양을 냉장고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먹을 거를 냉장고에 채워놓고 거기서 필요한 만큼 꺼내 먹지 않겠습니까? 흙 자체가 일정한 수분과 양분을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식물이 가져간 만큼만 채워놓으면 됩니다. 항상 물이나 비료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내실 필요가 없고, 이제 식물이 뽑아 먹은 만큼만, 만약에 식물이 작으면은 얘가 빨아가는 수분과 양분의 양이 적기 때문에 수분과 양분의 보충도 적게 해줘야 되는 거고, 식물이 많이 컸을 때 이런 경우에는 식물이 가져가는 수분과 양분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관수량이나 비료 사용량을 늘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행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은 식물 생육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해 가지고 아낌없이 주거든요. 그래서 되려 과습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식 초기에는 반드시 물과 비료를 아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흡수율이 중요합니다. 토양 내에 질소가 있고 인산이 있고 가리가 있는데, 질소 같은 경우는 통상 흡수율을 50% 정도를 봐요. 인산 같은 경우는 10% 정도 흡수율을 보고 있습니다. 가리 같은 경우도 통상 50% 정도 흡수율을 보고 있고요. 누엔스나 아쿠도 같은 이제 좋은 농자재를 사용했을 때 이 흡수율이
10% 내지 20% 상승이 된다면은 똑같은 식물이 토양 내에 있는 우리가 이제 돈을 들여서 비료로 준 비료 성분에 대해서 50%, 10%, 50%의 흡수율을 보이고 있을 때 루엔스나 라거킹, 소맨드 같은 이 기능성 자재들, 그 다음에 아쿠도에 있는 유용미생물들이 요 비료의 흡수율을 10%씩만 늘려줘도 전체 기간 동안에 비료의 흡수율이나 양분의 사용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식물 생육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물과 비료를 많이 주시는 것보다는 언제나 이제 토양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내 땅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생육 이외에 정식 이후에 루엔스나 아쿠도 같은 좋은 농자재를 쓰셔가지고 식물이 비료를 좀 더 잘 빨아 올릴 수 있게 해주시면은 작물 생육은 무조건 좋을 겁니다. 양은 얼마나 넣어야 되나요? 루엔스, 아쿠도 저는 이제 1대1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300평 내지 500평 정도의 사용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FMC 제품들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지금 저는 이제 작물이 토마토하고 수박이 가장 많거든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침지 처리를 하고요. 침지 처리가 양양이 적게 들어가지만은 루엔스 한 병 가지고 보통 이제 만주 이상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주면은 보통 8동, 루엔스를 관주로 사용했을 때는 4병 정도를 써야 되는 양인데 그 한 병으로 다 처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침지하고 정식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되면은 이제 한번 뿌리를 왕성하게 뻗으라고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30일에서 50일 정도 물을 주지 않아요. 이거는 물을 끊는 게 아니라 토양 내에 이미 식물이 빨아먹을 수 있는 물과 비료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사용하기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정식 50일 차에 이때 이제 한 번 더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 같은 경우는 연속 수확 작물이기 때문에 토마토가 꽃이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2주에 하나 방씩 이제 전개가 되는데, 토마토는 통상 이제 6화방에 꽃이 필 때 아니면 6화방 내지 7화방 꽃이 필 때 첫 번째 수확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시기가 토마토가 가장 많은 착과량을 보유한 상태거든요. 이 이후에는 이 양이 동일합니다. 왜냐면은 화방이 전개되는 만큼 밑에 수확을 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6화방 전개기 전후가 식물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망치기 쉬운 경우에요. 식물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라거킹,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요 시기에 라거킹을 넣어서 5, 6화방, 10화방 때 네, 라거킹을 처리합니다. 이때. 나가고 뒤에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200평에 하나씩 처리를 하고 있어요. 비용이 실질적으로 많고 라거킹에 대해서 이제 비대제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비대 목적으로만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라거킹을 써서 토양 내에서 이제 라거킹을 공급했을 때 식물의 비대가 일어나는 거는 다른 이제 호르몬제들처럼 뭐 이제 과를 열약하게 해가지고 팽창이 더 일어나게 한다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고요. 그냥 얘 자체가 흡비율이나 비료의 흡수율을 왕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순식간에 식물이 이제 토양 내에 있는 비료와 수분을 왕성하게 빨아당기거든요. 그래서 식물 생육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5화방에서 6화방 사이, 그 다음에 10화방 정도에서 토마토는 도장을 하거든요. 이 도장을 한다는 것은 모든 식물의 본능입니다. 자연적인 조건에서는 이 다른 나무들의 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발화를 했는데 얘 때문에 해를 못 받아요. 불량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좌우로 이파리를 키우는 것보다는 위로 빨리 자라버립니다. 내가 얘하고의 광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도장하는 거는 식물의 신호거든요. 내가 조건이 좋지 않다. 광량이 됐든 온도가 됐든 토양 양수분의 관계가 됐든지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했을 때 식물은 도장을 하는데, 토마토 같은 경우 5하방, 6하방, 10하방 정도가 됐을 때 가장 이제 활력이 떨어지고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라거킹을 넣어서 그 부담을 줄여주고 도장하지 않게끔 관리해 주는 게 좋은 관리죠. 그 분플로라는 언제 쓰는 겁니까? 분플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로마틱 컴파운드라 해가지고 아로마틱 향이 나는 화합물인데, 얘 자체가 이제 얘도 페놀 화합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물 호르몬과 유사한 역할을 해서 식물을 자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사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꽃이 많아지고 꽃의 소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단지 개화가 촉진되고 더 많은 꽃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개화하는 각 꽃의 색상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소질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로 벌들이 이 냄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개봉하지 않아도 이 병 바닥의 냄새만 맡아도 분플로라 냄새가 진하게 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향이 굉장히 진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판매를 해보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싫어하세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야 향긋하다. 그리고 둘 중에 한 분은 아우 냄새 이거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들은 다 좋아해요. 호박벌 아니면 양봉벌 구분 없이 걔네들은 미쳐 날뛰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이제 수정을 시킬 때 딸기나 토마토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 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벌의 도움을 받을 때는 벌들이 좋아하는 냄새를 풍겨줘서 벌들의 활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정률에 도움을 주죠. 그 벌들이 바깥에 나가는 시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하우스에. 통상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여름은 하우스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우스 시설이 좋고 어떤 이제 그 냉방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됐을 때 여름 농사를 질 수가 있는데, 아니면은 강원도나 이런 이제 고緯도, 보통 새도 같은 경우는 요 시기에 많이 심습니다. 10월에서 11월 요때 정식을 해서 겨울을 나서 봄에 수확을 하는 작형인데, 이때 봄이 되면은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은 토마토 꽃보다 더 색이 진하고 이쁘고 냄새도 좋고 꿀도 많은 그런 꽃들이 길거리에 피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벌들이 환장하고 나갑니다. 그럴 때 분플로라를 써주면은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듯이 집 나갔던 벌도 다시 돌아오죠. 3화방 개화기부터 1, 2화방은 꽃을 굳이 많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처럼 12단에서 15단 고단 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밑에 착과량이 많을수록 위에서 세력을 관리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저단에서는 굳이 분플로라를 쓰실 이유가 없고요. 3화방 개화기에서 4화방 개화기 정도에 사용을 해주시면은 꽃도 좋아지고 벌도 수정을 잘하고, 그 다음에 수박 같은 경우에 벌 수정을 할 때는 뭐냐면은 하우스 한 동에 수박을 500주 정도를 심는데, 수박 500포기를 심었는데 500포기의 수박꽃이 동시에 피진 않아요. 보통 이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 꽃들이 피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꽃이 내가 목적하는 암꽃의 첫 번째 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무렵에 분플로라를 사용해 주시면은 그 뒤로 피는 꽃들의 소질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수정벌들의 수정 활동이 좋아지기 때문에 고품질 수박을 생산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Here we go.